가족이 날 버린 그 순간 나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무시하고 욕하고 하대해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참는 걸 약하다고 착각했죠.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아무 가치 없다. 우리는 더 좋은 집안과 손잡을 거다.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마음도 제 희생도 단 한순간도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제가 준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6년 동안 그 집안을 지탱해온 힘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버린 며느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가 이 복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지원은 결혼 6년 차 명함 하나 없는 전업주부처럼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남편 한민재는 모바일 게임 회사 바램 스튜디오의 공동대표로 요즘 잘 나가는 청년 CEO였다. 35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경제방송에도 몇 번 얼굴을 비쳤다. 잘생긴 외모에 똑 부러지는 말투, 그리고 성공한 자수성 가형 사업가라는 타이틀까지. 사람들은 그의 옆에 서 있는 지원을 보며 말했다. 지원 씨는 좋겠다.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살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전업주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시어머니 이혜자는 사람들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며느리는 살림 하나는 기가 막혀요.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하고. 애만 하나 낳으면 딱인데 말이죠. 그 말의 끝은 늘 가시였다. 아이가 없는 책임을 조용히 며느리 쪽으로 떠미는 뉘앙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반복되는 그 말은 지원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시누이 한서영은 더 노골적이었다. 언니 요즘 세상에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으면 진짜 위험한 거 알아요? 민재 오빠 아니었으면 뭐 먹고 살았겠어?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서영은 29, 부모가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의 이사였다. 명함에 전무이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월세 관리와 건물주 행세를 하는 게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언제나 지원을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말했다. 언니 나이가 이제 34이잖아요. 이 나이에 경력 단절되면 복귀 진짜 힘들어요. 오빠한테 잘해야 돼요. 지원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매번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내가 참아야지. 참으면 돼. 어차피 나한테 중요한 건 민재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윤지원이 대학 시절부터 온라인에서 루트루트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유명 시나리오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그가 설계한 세계관과 스토리들은 이미 여러 게임사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였고 그녀의 이름을 건 DLC 하나가 수십억 매출을 올린 적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루트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였다. 루트 시나리오는 믿고 본다. 루트 세계관은 탄탄해. 절대 안 무너져. 단지 그 이름이 윤지원이 아닐 뿐이었다. 루트의 정체는 소수의 업계 사람과 그녀의 친정 식구만 알고 있었다. 친정아버지 윤태식은 중견 IT 기업 윤테크의 회장이었고 오빠 윤재호는 글로벌 투자펀드 J캐피탈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윤가는 IT 업계에서 손꼽히는 집안이었지만 지원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지원이 민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빚에 쫓기면서도 게임 하나만큼은 제대로 만들고 싶다던 고집스러운 개발자였다. 지원 씨, 나 지금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게임은 꼭 만들고 싶어요.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일 것 같거든요. 그의 눈빛이 좋았다. 절박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 지원은 그 눈빛에 반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배경과 정체를 모두 숨기고 말했다. 저도 부모님 일찍 안 계시고 학교도 평범하게 나왔어요. 그냥 같이 열심히 살아요.
민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 업계에서 이미 이름난 크리에이터라는 사실을 알면 그가 주눅 들까봐 두려웠다. 결혼 후 민재는 서류상 대표이사였지만 실제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건 루트의 시나리오와 윤가의 자본이었다. 초기 투자 계약서에는 항상 루트 IP 사용권, 윤테크 계열사 투자금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회사 진짜 운 좋았어. 루트라는 천재가 우리한테 시나리오 넘겨준 거 자체가 대박이야. 이 사람 정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하지. 민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운의 정중앙에 그의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 아내가 서 있었다는 걸 그는 끝내 알지 못했다. 지원은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서재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루트로 접속해 업계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세계관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점심 무렵이 되면 노트북을 끄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에 민재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라고 물었다. 이중생활. 그것이 윤지원의 6년이었다. 어느 날 민재가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 술에 취한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지원아, 나 오늘 진짜 기분 좋아. 우리 회사 신작 게임 사전 예약이 50만 명 넘었대. 이러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축하해요, 당신. 다 루트 덕분이지. 그 사람 시나리오가 진짜 미쳤어. 이번 세계관도 완전 탄탄해. 유저들이 벌써 난리야.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을 건넸다. 루트라는 사람 한 번도 안 궁금했어요? 궁금하긴 한데 뭐 계약서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익명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 회사 IP니까 상관없어. 그 말을 들으며 지원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회사 IP라고? 그게 다 내 이름으로 된 건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모였다. 지원아, 오늘 우리 가족끼리 저녁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이혜자는 큰 냄비를 들고 들어왔고 서영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따라왔다. 시아버지 한승철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민재야, 요즘 회사 일 잘 되고 있다며? 아빠가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했다. 네, 아버지. 다음 달에 정식 런칭하면 매출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근데 지원아. 이혜자가 지원을 돌아봤다. 너 병원은 언제 가볼 거야?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애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둘 다 검사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이상이 없으면 왜 애가 안 생겨? 요즘 애들은 너무 늦게까지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해. 내 나이가 벌써 34이야, 34. 서영이 끼어들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언니, 요즘 난임 클리닉 좋은 데 많던데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우리 오빠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애 없으면 나중에 외로워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참아야지.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지도 지원을 감싸주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 말도 일리는 있어라는 한마디만 남겼다.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구나. 시댁은 형식적으로는 따뜻했다. 명절이면 시어머니 이혜자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지원이가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유, 진짜 복덩이에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해요? 친척들은 부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도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사람들이 돌아서면 이혜자의 표정은 180도 달라졌다. 근데 복덩이가 애는 왜 안 낳을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원의 귓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시누이 서영은 언제나 그 곁에서 맞장구를 쳤다. 엄마, 요즘 애 안 낳는 부부 많대요. 근데 언니는 커리어가 있으면 모를까 집에만 있으면서 애도 없으면 좀 그렇긴 하죠. 그녀는 일부러 지원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지원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부엌 바로 옆 거실에서였다. 서영아, 목소리 좀 낮춰. 이해자가 말렸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들어야 정신 차리지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이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우리 엄마 말은 늘 과장이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래. 그래도 당신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내가 뭐라고 해? 우리 부모님인데. 지원이도 좀 이해해줘. 엄마는 원래 손자 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 그 말에 지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아이 얘기가 나오면 민재는 어딘가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병원 검진 결과 둘 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시댁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다. 우리 집안 남자는 다들 건강한데 뭐. 승철이 형제들도 애 5씩 낳았잖아. 문제는 며느리 쪽이지. 이해자는 친척 모임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했다. 한편 회사 안에서의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바램 스튜디오가 첫 히트작을 내고 조금씩 이름을 알리자 서영이 회사 경영에 깊게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가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 한 빌딩의 대표였고 회사에 사무실을 싸게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슬그머니 챙기고 있었다. 오빠, 이 회사 이제 진짜 키우려면 우리 같은 집안이랑 손잡아야 돼. 언제까지 루트? 그 사람한테만 의존할 순 없잖아. 그 사람이 우리 배신하면 어떡해? 서영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루트가 계속 우리랑 함께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자체 스토리팀도 키워야 하고 투자도 다변화해야 해요. 오빠, 나 경영학 석사 나왔잖아요. 내가 CFO 맡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대표님, 루트님이랑 계약은 괜찮은 거죠? 혹시 저희가 루트님 기분 상하게 하면? 걱정 마. 계약서상 우리가 IP 사용권 다 가지고 있어. 루트는 그냥 자문 역할일 뿐이야. 민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계약서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조항들이 실제로는 루트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짜여 있는지를. 시어머니 이해자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였다. 민재야, 너도 이제 생각 좀 해라. 회사도 커지고 있고 내 위치도 달라졌잖니. 이제 집안끼리 인연도 좀 만들고 말이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서영이 친구 중에 한은서라고 기억나냐? 그쪽 집이 게임 유통 대기업 한유통그룹이잖니. 그 집 딸이 너에 대해 관심 있다더라.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인맥은 넓혀두는 게 좋다는 얘기지. 요즘 세상이 다 연줄 아니냐. 서영이 끼어들었다. 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엄마 말씀은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인연을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한유통 회장님이랑 친해지면 우리 회사한테도 좋잖아요. 비즈니스 인연을 왜 결혼 얘기로 꺼내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에이, 결혼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는 거지. 언니가 너무 오버하시네. 서영은 웃으며 넘겼지만 지원은 알았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 그날 밤 침실에서 민재에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한은서 씨 얘기요. 아, 그거? 그냥 하는 소리야. 엄마가 원래 말이 좀 많잖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앞에서 다른 여자 얘기 나오는 게.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지원아, 너 요즘 왜 이래? 예민한 거 아니야? 나 피곤한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지원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며칠 뒤 지원은 친정 오빠 윤재호를 만났다. 오빠, 나 힘들어. 왜? 시댁에서 또 뭐라 했어? 재호는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애 얘기 또 나왔고 이제는 대놓고 다른 여자 집안 얘기까지 하더라. 뭐? 그 새끼들이 미쳤나? 오빠 말 조심해. 그래도 내 남편 가족이야. 가족은 무슨? 지원아, 너 그 집안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면 180도 태도 바뀔 거야. 왜 아직도 숨기고 사는 거야? 나 민재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했어. 윤가 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윤지원이어서. 재호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원아, 사랑은 좋은데 그 사랑이 너를 지켜주지 못하면 의미 없어. 내가 6년 동안 그 집안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희생했는데. 조금만 더 버텨볼게. 민재가 회사 안정되면 달라질 거야. 안 달라져. 그 집안은 내가 윤가 사람이라는 거 알아도 안 달라질 거야. 오히려 더 달라붙을걸?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6년 전 결혼할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너무 달랐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고 입꼬리는 늘 내려가 있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휴대폰을 켰다. 루트 명의로 온 메일함에는 수십 개의 프로젝트 제안이 쌓여 있었다. 루트님, 다음 프로젝트 함께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협의 가능합니다. 루트님의 세계관을 저희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그녀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 애도 못 낳는 며느리로 돌아갔다. 지원은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예정이었다. 결정적인 날은 회사의 두 번째 성공작 런칭 파티에서 찾아왔다. 게임 에덴 오디세이는 출시 전부터 예약 100만 건을 돌파하며 대박 조짐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바램 스튜디오가 2번 연속 터뜨렸다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민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언론 인터뷰를 소화했다. 한민재 대표,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희 팀워크와 루트님의 탁월한 세계관 설계 덕분입니다. 민재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웃었다. 런칭 파티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렸다.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 샴페인 잔을 든 업계 인사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바램 스튜디오의 성공을 축하하러 모였다. 지원은 남편 옆이 아니라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원 씨, 여기 계셨네요. 개발팀 직원 한 명이 인사를 건넸다. 대표님 부인이시잖아요. 메인 테이블에 앉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편해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다. 지원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무대를 바라봤다. 무대 한가운데 민재는 환한 조명을 받으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이번 에덴 오디세이의 성공은 전부 우리 팀 덕분입니다. 밤낮 없이 고생한 개발팀, 마케팅팀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말했다. 특히 세계관 자문을 도와주신 루트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루트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바램 스튜디오도 없었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루트가 누구야? 정체가 뭔데? 라며 수군거렸다. 업계에서는 루트의 정체가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였다. 지원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저 사람들은 몰라. 내가 이 모든 대본과 캐릭터를 써내려간 손이라는 걸. 저 무대 위 남자의 아내라는 걸. 행사가 끝난 뒤 서영이 민재를 끌고 별도로 마련된 VIP 룸으로 들어갔다. 오빠 잠깐 이리 와봐. 중요한 사람들 있어. 지원도 가족끼리 잠깐 얘기하자는 말에 따라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한은서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한유통그룹 임원 몇 명이 앉아 있었다. 럭셔리한 정장, 익숙한 재벌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 지원은 상대 집안 얼굴을 알아봤다. 과거 아버지 윤태식 회장이 사업 모임에서 언급했던 인물들이었다. 한유통 한성훈 회장님 아니신가요? 지원이 인사하려 하자 한성훈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민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서영이 먼저 운을 뗐다. 오빠, 오늘부터 우리 바램 스튜디오가 한유통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했어요.
유통망 전체를 우리가 독점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도면 회사가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한성훈 회장이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군, 자네 능력은 이미 다 알고 있네. 우리 쪽에서도 자네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조건이 하나 더 있네. 한성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우리 딸 은서가 예전부터 민재 군을 좋게 봤다네. 양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군. 그 말이 떨어지자 룸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은서는 민재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28 명문대 출신의 해외 MBA까지 마친 그녀는 외모도 뛰어났다. 민재 씨, 저 기억하세요? 작년 게임 컨퍼런스에서 한 번 뵀었는데. 아, 네, 기억납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지원을 대놓고 쳐다보며 하는 말이었다. 시어머니 이해자는 아예 숨길 생각도 없었다. 민재야, 넌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해자가 지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사냐, 애도 못 낳고 집구석에만 있는 며느리냐. 완전히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거래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이긴. 현실적인 얘기지. 지원아, 너도 알잖니. 너랑 우리 아들이 6년 동안 살면서 뭐가 남았어? 애도 없고 너는 경력도 없고. 민재는 이제 달라졌어. 더 큰 무대로 나가야 해. 서영이 거들었다. 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오빤 이제 재벌가랑 손잡아야 더 큰 회사 만들 수 있어요. 언니도 이해해줘야죠. 비즈니스라고요? 사람 인생을 비즈니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지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적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우리 6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러나 민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지원아, 우리 정리하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회사 여기까지 키워놨잖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어. 직원들 수십 명 생계가 걸려 있어. 민재는 지원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엄마 말처럼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아직 젊으니까 각자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너도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고. 그는 이혼을 사업적 결단처럼 말했다. 사랑에 대한 미안함보다 거래에 대한 설명이 더 길었다. 책임 회피와 합리화로 가득한 변명들. 당신 진심이에요? 미안해. 근데 이게 서로에게 최선이야. 시어머니 이해자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이거 이혼 합의서다. 대신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거야. 이 아파트 지원이 내 앞으로 해줄게. 현금도 5천만 원 챙겨줄 거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5천만 원. 그녀가 루트 명의로 한 건에 받는 IP 계약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 아, 그리고 위자료 같은 거 요구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애 못 낳은 것도 있고. 한성훈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깔끔하게 정리되는군. 민재 군 역시 현명한 선택이야. 한은서는 민재 옆자리로 슬그머니 이동했다. 민재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회사와 거래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만 본 거구나. 6년. 그녀가 이 집안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루트로서 번 돈을 회사에 투자하고 밤낮으로 시나리오를 쓰며 바쳐온 6년. 그 모든 시간이 아파트 한 채와 5천만 원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재산 분할 해당 없음. 회사 지분 해당 없음. IP 사용권 해당 없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루트가 누군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피곤하다는 듯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우리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잖아. 루트? 그 사람 덕 좀 본 건 맞지만 어차피 계약상 회사 IP는 우리 거야. 루트가 누가 됐든 상관없어.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사인할게요. 그녀는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적었다. 윤지원.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루트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민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아니, 오히려 후련해 보였다. 지원아, 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나한테 해준 것들 고마워. 진짜야. 그는 서랍에서 이미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와 통장 사본을 꺼냈다.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지? 지원은 그 서류들을 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여기 보증금 다 정리해서 내 앞으로 돌려놨어. 5천만 원 현금이랑 합치면 1억 2천 정도 되니까 앞으로 1년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민재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말했다. 지원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재산 분할 해당 없음. 회사 지분 해당 없음. IP 라이선스 수익 해당 없음. 루트 관련 계약 수익 해당 없음. 회사 지분, IP 사용권, 루트와의 모든 계약서는 마치 처음부터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가 가진 것 중 자신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지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바램 스튜디오의 초기 투자금 30억 윤테크 계열사 투자. 첫 번째 게임 드림랜드의 핵심 시나리오 루트 작성. 두 번째 게임 에덴 오디세이의 세계관 설계 루트 설계. 현재 개발 중인 세 번째 게임의 스토리라인 루트 집필. 심지어 회사 사무실 건물도 윤테크 계열사 소유였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방안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펜을 드는 대신 지원은 조용히 물었다. 민재 씨, 루트가 누군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기대앉았다. 지원아, 우리 지금 이혼 얘기하고 있잖아. 루트가 누구든 그게 지금 중요해. 그 사람이랑은 계약 관계일 뿐이야. 앞으로도 잘 유지하면 되고. 혹시 루트가 계약 해지하면 어떡할 건데요? 에이, 그럴 리 없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있고 게다가 루트도 우리랑 일하는 게 이득이거든. 우리가 히트작 2개나 냈잖아. 루트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만 한 파트는 없어. 민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래서 걱정 마. 회사는 계속 잘 굴러갈 거야. 너도 새 출발하고 나도 새 출발하는 거지 뭐. 그 말을 들으며 지원은 깨달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몰라볼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왔는지. 그래요. 알겠어요. 지원은 이혼 합의서에 천천히 사인했다. 윤지원. 그 이름 아래 그녀만이 아는 또 다른 정체가 숨쉬고 있었다. 루트.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6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정작 가져갈 것은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개인 서류뿐이었다. 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영과 마주쳤다. 네. 뭐 언니도 새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오빠랑은 안 어울렸잖아요. 오빠는 이제 재벌가 사위감이 됐는걸요? 서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어요. 우리 엄마가 까다로우셨죠? 근데 언니가 애를 낳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쉽네요. 지원은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아, 참. 언니 혹시 루트 연락처 알아요? 우리 오빠가 루트한테 다음 프로젝트 제안하려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집에만 있던 사람인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서영의 얼굴이 사라지는 순간 지원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루트가 누구였는지. 지원은 곧장 친정으로 향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윤가 저택.
현대식 한옥으로 지어진 이 집은 되지만 500평이 넘었다. 아가씨 오셨어요? 집사 김 선생이 반갑게 맞았다. 아버지 계세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도련님도 와 계시고요. 서재 문을 열자 아버지 윤태식과 오빠 윤재호가 앉아 있었다. 지원아.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일어났다. 아빠. 지원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리 와. 윤태식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아빠 미안해요. 제가 고집 부려서.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근데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줄게. 윤재호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원아, 이제 내 이름 제대로 쓸 준비됐어?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좋아. 그럼 법무팀이랑 회의부터 하자. 30분 뒤 윤그룹 법무팀장 박성진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두꺼운 파일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루트님, 아니 이제는 윤지원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바램 스튜디오 관련 계약서 전부 가져왔어요? 네. 여기 IP 라이선스 계약, 투자 계약, 기술 사용권, 스토리 저작권 계약 총 17건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계약 주체를 보시면 전부 루트 명의 또는 윤테크 계열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바램 스튜디오는 단지 사용 허가를 받은 측일 뿐이고요. 해지 조항은요? 루트 측에서 언제든 일방 해지 가능합니다. 단 바램 스튜디오 측에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고 기존 사용했던 IP에 대한 로열티를 소급 적용해 지불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대략 80억 정도 됩니다.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하던 회사 자산 100억. 그중 80억이 사실은 빚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투자금은요? 윤테크 계열사가 투자한 금액이 총 45억입니다. 계약서상 특정 사유 발생 시 즉시 회수 가능합니다. 특정 사유가 뭔데요?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이사 혼인 관계 변동, 경영진 중대 변화,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조항이 있는데 이번 이혼건이 정확히 대표이사 혼인 관계 변동에 해당됩니다. 윤재호가 웃었다. 지원아, 내가 6년 전에 이 계약서 만들 때 진짜 똑똑했어.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조항 다 넣어뒀잖아. 지원은 그때를 떠올렸다. 결혼 전 오빠와 법무팀에게 부탁했던 말. 혹시 이 결혼이 잘못되면 내가 최소한 내 것은 지킬 수 있게 해줘. 내 남편 될 사람 모르게요? 응. 사랑은 믿고 싶지만 계약서는 현실적이어야 하니까. 그때는 혹시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난 일이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물었다. 지원은 펜을 집어들었다. 회수할 수 있는 건 전부 회수해 주세요. IP 계약 해지, 투자금 회수,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공식 발표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여 주세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법적 통지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요. 네. 저 이제 루트명에 숨기지 않을 거예요. 윤지원이 루트라는 거 공개할 준비해 주세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윤태식이 딸을 바라봤다. 지원아, 정말 괜찮겠어? 내 정체 밝히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아빠. 어차피 이제 남이잖아요. 지원은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이제부터는 윤지원으로 루트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날 밤 윤그룹 법무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그리고 민재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아니 이용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풍은 곧 몰려올 것이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지원은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개인 노트북 정도만 들고 한남동 아파트를 나왔다. 그 집은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넘어왔지만 곧 팔 생각이었다. 이 공간에 남아있는 감정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 6년의 흔적을 지우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네. 한편 시댁과 민재, 서영,
그리고 한은서. 가족은 청담동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었다. 드디어 이제 우리도 진짜 재벌가랑 한 집안 되는 거네. 이혜자는 들뜬 목소리로 샴페인 잔을 들었다. 서영아, 내가 은서 씨 집안이랑 잘 연결해줘서 고맙다. 역시 우리 딸이야. 서영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오빠 회사도 몸값 달라질 거예요. 루트? 그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요. 한유통에서 자체 스토리팀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훨씬 더 좋은 작가들로요. 한성훈 회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민재군, 이번 제휴로 자네 회사 기업가치 3배는 뛸 거야. 우리 유통망 타면 해외 진출도 문제 없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재는 공손하게 고개 숙였다. 한은서가 민재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속삭였다. 민재 씨, 우리 다음 주에 약혼 발표 어때요? 너무 빠른가요? 아, 그건 좀 천천히. 에이, 뭐가 천천히예요. 우리 아빠가 벌써 예식장 3군데 알아보셨는걸요?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은서는 아름다웠고 집안 배경도 완벽했다. 무엇보다 회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었다. 지원이는 뭐 잘 살겠지. 1억 넘게 줬으니까. 민재는 그렇게 생각하며 죄책감을 지웠다. 바로 그 순간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제2게임 투자조합 총괄이사 김동욱의 이름이 떴다. 이사님. 네, 지금 가족 식사 중이라.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 대표, 우리 조합이 바램 스튜디오 투자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금 공문 팩스로 보냈고요. 추가 라운드나 기존 프로젝트 지원은 전부 철회입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굳어졌다. 예? 갑자기 왜요? 저희 실적 나쁘지 않고 차기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윤그룹에서 공식적으로 통보왔습니다. 윤그룹요? 루트의 모든 IP 제공 및 자문 계약 종료, 윤계열 투자금 전액 회수. 그리고 김동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쪽 회사, 우리 쪽에 숨겼던 내부 리스크가 너무 많더군요. 투자 받으면서 루트와의 계약 조건 제대로 공시 안 한 것, 그거 중대한 배임입니다. 더 묻지 맙시다. 이사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뚝. 전화가 끊겼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 무슨 일이야? 서영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투자금 회수당했어. 뭐? 얼마나? 45억. 레스토랑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 서영의 휴대폰도 울렸다. 한빌딩 재무팀장이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윤테크 계열사에서 우리 건물 임대 계약 조기 종료 통보했습니다. 뭐? 왜? 바램 스튜디오 보증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라는데요. 계약서 보니까 연대보증 조항이 있었습니다. 전무님 도장 찍혀 있고요. 연대보증이 왜 거기 있어?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기에 한성훈 회장의 비서에게서도 긴급 메시지가 날아왔다. 회장님, 윤그룹 측에서 이번 바램 스튜디오 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그룹 법무팀에서 해당 기업은 IP 도용 및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부 사정상 제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성훈의 얼굴색이 변했다. 민재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윤그룹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윤그룹, 루트, 바램 스튜디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루트가 윤그룹이랑 연결된 건가? 아니면 윤그룹 사람이 루트인가? 그 순간 계산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게 왜 안 긁혀? 이거 한도 5억짜리 카드야. 이혜자가 카드를 흔들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사에서 사용 정지 처리됐다고. 뭐? 내가 카드값 밀린 적 없는데. 몇 분 뒤 서영 카드도 민재 카드도 모두 사용 불가 처리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승철이 소리쳤다. 그들이 우리 집 카드가 왜 이래?
라고 아우성치는 동안 윤그룹 본사에서는 윤재호가 조용히 한 통의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수신 각 계열사 재무팀장. 제목 한민재 일가 관련 신용카드 한도 제한 및 사용 중지. 사유 혼인 관계 종료로 인한 가족카드 자격 상실. 즉시 효력 발생. 발신 윤재호 전무. 재호야,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옆에서 윤태식 회장이 물었다. 아니요, 아버지.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재호는 냉정하게 웃으며 다음 서류에 사인했다. 바램 스튜디오 IP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서. 루트명의 모든 시나리오 및 세계관 사용권 즉시 회수. 위반 시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 그날 밤 바램 스튜디오 사무실에는 팩스와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새벽 2시 남아있던 개발팀장 최준혁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루트 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는데. 뭐? 민재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회사 간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프린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IP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 스토리 저작권 분쟁 제기. 투자 계약 해지 및 잔여금 회수. 건물 임대차 계약 위반 통보. 연대 보증인 채무 이행 요구. 민재는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손이 떨렸다. 이게 다 무슨. 최준혁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대표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헤븐즈 게이트 시나리오 전부 루트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계약서 확인해봐.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보니까 우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측이지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주저앉았다. 6년간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모든 것. 드림랜드, 에덴 오디세이, 헤븐즈 게이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루트의 것이었다. 루트가 도대체 누구야? 민재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며칠 뒤 민재는 겨우겨우 투자자들과 방송국 PD들을 만나보려 했지만 모두가 회피했다. 민 대표님, 요즘 힘들다면서요? 나중에 상황 정리되면 연락주세요. 저희도 윤그룹이랑 거래하는 입장이라 죄송합니다. 업계 게시판에는 이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속보 바램 스튜디오, 루트 IP 도용 의혹. 바램 스튜디오 민재 대표 이혼 후 회사 위기. 루트 정체 밝혀지나? 윤그룹과 연관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루트 아이디어 훔쳐서 성공한 거였네 키읔키읔. 와 이혼하자마자 회사 무너지는 거 보소. 전처가 루트 아니냐는 소문 돈다던데? 민재는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말도 안 돼, 지원이가 루트일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집에서는 더 참혹했다. 이해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히스테리를 부렸다.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을 왜 들여와서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서영은 발을 동동 굴렀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건물도 압류 들어올 수 있어요. 연대보증 섰다고요. 한승철은 술만 마셨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민재는 알았다. 이제 누구도 자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신이 결국 선택했던 것은 아내가 아닌 집안이었고 그 집안이야말로 자기 발목을 잡아내리는 족쇄였다는 것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그 시각 윤그룹 회의실에서는 지원이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펼쳐 보이고 있었다. 이름은 루트랩입니다. 윤그룹 산하 독립게임 스튜디오로 설립할 예정이고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대표이사는요? 윤지원. 본명으로 갑니다. 지원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난리가 난 그날 밤부터 바램 스튜디오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들은 건물 입구에 붙은 공문을 보고 얼어붙었다. 건물주 통보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인한 즉시 퇴거 요구. 2주 이내 이행 요구, 불응 시 법적 조치 예정. 이게 무슨 일이야? 개발팀장 최준혁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건물주가 우리 쫓아내려고 합니다. 임대료는 밀린 것도 없는데 계약 위반이라는데요. 계약서 다시 확인해봐. 최준혁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한 조항을 발견했다. 특약사항 제7조 임차인 대표이사의 혼인관계 변동 시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이게 뭐야? 결혼 상태가 임대 조건이었다고. 민재는 그제야 기억났다. 6년 전 사무실을 구할 때 시장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계약했던 일. 당시 중개인이 말했었다. 대표님, 정말 운 좋으십니다. 건물주가 젊은 사업가들 지원하신다고 특별히 싸게 내주신다네요. 그때는 그저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배려의 이면에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며칠 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다. 한민재 대표님, 기업 신용 등급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기존 대출금 15억 원, 2주 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2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담보 자산 처분 절차 들어갑니다. 담보 자산이라고는 회사 장비와 사무 집기뿐이었다. 팔아봤자 5억도 안 될 물건들. 민재는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이사님, 저희 회사 상황 아시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입니다. 브릿지 투자만 해주시면. 민 대표, 우리도 윤그룹하고 거래하는 처지라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곳, 두 곳, 10곳.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윤그룹 눈치 보느라 안 되겠습니다. 루트 문제 해결하고 다시 연락 주세요.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민재는 무릎이 꺾였다. 윤그룹 루트 도대체 무슨 관계지?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램 스튜디오의 초기 투자금 30억 원 윤테크 계열사 윤인베스트먼트 출자. 사무실 건물 윤테크 계열사 윤프로퍼티 소유. 드림랜드 시나리오 루트 저작권 바램 스튜디오는 3년 한정 사용권만 보유. 에덴 오디세이 세계관 루트 저작권 바램 스튜디오는 수익의 40% 로열티 지불 조건. 개발 중인 헤븐즈 게이트 루트 100% 저작권 바램 스튜디오는 제작 대행사 지위. 최준혁이 정리한 보고서를 보며 민재는 손이 떨렸다. 이게 우리 회사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루트의 하청업체였던 겁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계약서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단독 바램 스튜디오, 실제로는 루트의 외주 제작사였다. 충격 한민재 대표 루트 정체 모르고 6년간 사업.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키읔키읔키읔 본인이 만든 줄 알았는데 다 남 거였네. 루트 빠지니까 회사 껍데기만 남았네. 전처가 루트라는 소문 사실임? 이혼하자마자 회사 망하는 거 개웃기네 키읔키읔. 민재는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직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이번 달 월급도 제대로 못 나온다면서요? 저희도 가족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제안 들어왔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열흘 만에 30명 직원 중 20명이 퇴사했다. 남은 건 민재와 최준혁 그리고 신입사원 2명뿐이었다. 준혁아, 너마저 가려는 건 아니지? 민재가 애원하듯 물었다. 최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대표님, 저도 고민 중입니다. 솔직히 이 회사 미래가 안 보여요. 조금만 버티면 돼. 내가 루트 설득해 볼게. 아니면 다른 투자자라도. 대표님, 루트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모르시잖아요. 6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도. 최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저 이번 주 안으로 결정 내리겠습니다. 한편 시댁 상황은 더 비참했다. 한빌딩 부동산 법인은 연대보증 문제로 자산 가압류를 당했다. 전무님, 은행에서 건물 경매 넘어간다고 합니다. 뭐? 우리 건물을? 서영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오빠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는 거야. 내가 왜 연대보증을 섰대? 이해자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다. 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5천만 원만. 미안해, 올케. 우리도 요즘 힘들어서. 작은 언니, 제발. 이해자야,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
나중에 형편되면 모두가 외면했다. 평소 우리 아들 대표이사야, 우리 며느리 좀 별로지만 집안은 괜찮지라며 자랑하던 그 친척들이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승철은 일용직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다. 나이가 62이시면 저희가 쓰기 힘들 것 같은데요. 경비 자리는 어떻습니까? 경비도 요즘 젊은 사람들 뽑아요.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승철은 소주병을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서영의 남동생 한진호는 그나마 있던 중고차도 빼앗겼다. 형, 차라도 남겨줘요. 이거 없으면 배달 일도 못해요. 채무 변제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전체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바지 때문이야. 지원이 그년 때문에. 이해자가 소리쳤다. 그년이 루트였던 거 아니야? 그래서 복수하는 거라고. 엄마, 그건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확인이고 뭐고. 타이밍이 딱 맞잖아. 이혼하자마자 회사 망하고. 서영도 동조했다. 맞아요. 언니가 뭔가 꾸민 게 분명해요. 6년 동안 바보인 척하고 우리 속인 거예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이가 루트였을까? 설마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번호가 바뀌었다. 문자를 보냈다. 발송 실패 수신 거부. 카카오톡을 보냈다.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친구가 아니거나 차단되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지원아, 이게 복수야? 내가 루트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칼 꽂는 게 복수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칠 뿐이었다. 결국 바램 스튜디오는 파산 절차를 밟았다.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도 밀린 상황에서 법원은 회사 자산 전부를 경매에 넘겼다. 그리고 경매에 참여한 곳은 단 한 곳. 윤게임즈 주식회사. 윤그룹 산하 새로 설립된 게임 계열사였다. 낙찰가 12억 원. 시장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민재는 법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어. 6년간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민재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였는지, 자신이 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그 시각 윤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다. 루트랩 설립 발표 내일 오전 10시로 확정합니다. 대표이사 윤지원 공식 석상 첫 등장입니다. 언론 반응 예상됩니다.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숨어있던 루트가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었다. 한편 지원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윤그룹 본사 23층 새로 마련된 게임 스튜디오 루트랩. 전면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00평 규모의 공간. 최신 개발 장비와 모션 캡처 스튜디오, 녹음실까지 갖춘 최첨단 시설이었다. 이사님, 개발팀 면접 지원자가 벌써 300명 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다. 루트님이 직접 운영하는 스튜디오라는 소문 듣고 업계 최고 인재들이 몰리고 있어요. 지원은 이력서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중 눈에 익은 이름이 있었다. 최준혁 바램 스튜디오 개발팀장. 이 사람 면접 일정 잡아주세요. 네. 근데 이 사람 바램 스튜디오 출신인데 괜찮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가 문제였지 사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며칠 뒤 최준혁이 면접장에 들어왔다.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사모님 아니 윤지원 이사님? 앉으세요 최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사모님이? 루트가 저예요. 짧고 명확한 대답. 최준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6년 동안. 네. 제가 쓴 시나리오였고 제가 설계한 세계관이었어요. 남편은 몰랐죠. 아무도 몰랐고요.
대표님이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최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민재가 아내를 버린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최 팀장님, 우리 팀에 합류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감히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과거는 상관없어요. 최준혁은 깊게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루트랩에는 바램 스튜디오 출신 직원 7명이 합류했다. 모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었다. 이사님, 옛날 회사 사람들 데려오는 거 괜찮으세요? 혹시 기밀 유출 같은 거? 괜찮아요. 어차피 그쪽 기술은 다 우리 걸 쓴 거였으니까요. 대표이사 명의에는 처음으로 본명을 함께 올렸다. 루트랩 대표이사 윤지원 필명 루트. 며칠 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렸다. 게임 업계뿐 아니라 경제지, 여성지, 심지어 방송사 카메라까지. 정체 숨겨졌던 전설의 시나리오 작가 루트, 드디어 베일 벗는다. 윤그룹 장녀 윤지원 루트 정체 공개. 플래시가 터졌다. 지원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6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서는 자리였다. 안녕하세요. 윤지원입니다. 그리고 루트이기도 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정체를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루트님, 왜 그동안 정체를 숨기셨나요?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제 능력이 아닌 제 집안 배경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어요. 바램 스튜디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관계였습니다. 제가 시나리오와 세계관을 제공하고 바램 스튜디오는 개발과 유통을 맡았죠. 현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전 남편 한민재 대표가 루트님의 정체를 몰랐다는 게 사실인가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 몰랐습니다. 제가 숨겼으니까요. 혹시 복수 차원에서 이번 스튜디오를 여신 건가요? 그 질문에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다. 지원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복수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저는 훔쳐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제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 능력을 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제 성과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놔야 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책임으로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제 삶을 되찾는 거예요. 기자들이 받아 적는 소리만 회장을 가득 채웠다. 작품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루트로서 그리고 윤지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온라인은 난리가 났다. 속보 루트 정체 공개 윤그룹 장녀 윤지원. 충격 바램 스튜디오 성공, 실은 전처 덕분이었다. 루트 복수 아닌 회복 당당한 재기 선언.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다. 헐, 루트가 여자였어? 그것도 재벌가 딸? 6년 동안 정체 숨기고 남편 회사 키워줬는데 버림받았네 디귿디귿.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냐 키읔키읔키읔. 루트 시나리오 원래 좋아했는데 더 응원한다. 바램 스튜디오 그럼 루트 없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전 남편 한민재 지금 어디서 뭐 하나 궁금. 루트랩의 첫 프로젝트는 이미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완성되어 있던 이야기였다. 히든 페이스이던 페이스. 가족 간의 욕심, 배신, 그리고 정체를 숨긴 여자의 복수를 그린 다층적인 RPG. 이사님, 이 스토리 혹시 자전적인 건가요? 최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부는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게임 속 주인공은 더 극적일 겁니다. 개발 기간 8개월. 지원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세계관을 설계하고 캐릭터 하나하나를 만들었다. 이번엔 아무도 그녀의 손을 가리지 못했다. 기획, 시나리오, 세계관을 직접 총괄하며 그녀는 자신의 팀을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이끌었다. 이사님, 제가 바램 스튜디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에이터랑 일하는 느낌이에요. 고마워요. 다들 고생 많으세요. 런칭날 서버는 폭발 직전까지 몰렸다.
사전 예약 250만 건. 첫날 매출 150억 원. 업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리뷰는 극찬 일색이었다.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라 한 편의 인생 드라마다. 선택지 하나하나가 너무 현실적이라 스토리에 빨려 들어간다. 주인공 감정선이 미쳤음. 루트 진짜 천재. 숨겨진 정체 드러나는 반전 소름 돋음. 이거 실화 바탕인 거 맞죠? 몰입감 장난 아님. 지원의 휴대폰은 쉴 틈이 없었다. 각종 방송 출연 제의 협업 요청, 투자 제안이 쏟아졌다. 예전처럼 남편 뒤에서 조용히 웃어주던 전업주부는 더 이상 없었다. 카메라 앞에는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윤지원이 서 있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이혼 후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은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제는 없어요. 미움도 미련도. 그냥 각자 선택한 길을 가는 거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원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숨기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 필요 없어요. 저처럼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세요. 그게 진짜 당신의 인생이니까요. 방송이 나간 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루트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년 참았던 거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심. 당신이 그려주는 세계 속에서 위로받습니다. 루트 앞으로도 오래오래 만들어주세요. 지원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가족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선택을 위해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창작자로. 윤지원으로. 루트로.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상은 이제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이었다. 바램 스튜디오는 결국 완전히 문을 닫았다. 법원 경매로 넘어간 회사 자산은 윤게임즈가 낙찰받았고 남은 건 빚과 책임뿐이었다. 민재는 회사 이름을 지키겠다며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채권자들은 냉정했다. 민 대표님 감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보셔야죠. 직원들 월급 3개월 밀렸고 퇴직금 정산도 안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어떻게요? 투자자도 없고 IP도 없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가진 집과 차를 모두 정리했다. 6년 전 결혼할 때 지원이 살던 그 아파트도 팔렸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개인 채무만 23억. 연대보증으로 묶인 가족 채무까지 합치면 40억이 넘었다. 시어머니 이혜자와 시누이 서영은 변두리 반지하로 이사했다. 다지 때문에 이런 거야. 그 지원이란 년 때문에. 이혜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를 질렀다. 6년 동안 우리 속인 거잖아. 루트가 자기였으면서 왜 말 안 했어? 비겁한 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빚부터 어떻게 해야. 서영도 더 이상 예전의 여유가 없었다. 명품 가방은 다 팔렸고 손톱은 직접 깎아야 했다. 한때 전무이사라는 명함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마트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서 오세요. 너 한서영 아니야? 예전에 우리 아파트 건물주 딸? 네. 맞아요. 어머, 여기서 일해? 집안이 어떻게 됐길래? 손님 계산해 드릴게요. 얼굴을 붉히며 계산대를 두드리는 서영의 손은 떨렸다. 한진호는 그나마 있던 중고차도 빼앗기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전전했다. 형,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게 다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미안하다. 민재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한승철은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다. 62의 나이에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일 계속할게요.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셨지만 집에 가면 아내와 딸의 한숨 소리가 더 아팠다.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뭘 잘못한 걸까? 민재가 마지막으로 지원을 찾아온 건 루트랩 설립 3개월 뒤였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그는 윤그룹 본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윤지원 이사님과 약속이 있으신가요? 경비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아, 약속은 없는데 제가 전에. 약속 없으시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제발요. 5분만이라도 꼭 만나야 해서. 경비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는 사이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지원이 내려왔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6년 전 자신과 결혼할 때의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원아, 아니 윤이사.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원은 그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나 할 말이 있어서. 잠깐만 시간 좀. 지원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괜찮아요. 잠깐 얘기할게요. 두 사람은 로비 한쪽 카페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다. 빗소리만 창을 두드렸다. 민재는 한참 말문을 못 열다가 겨우 입을 떼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너라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6년 동안 내가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회사도 돈도 전부 내 덕이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 정말 바보였어. 내가 있을 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떠나고 나서야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제야 알았어. 그래서요? 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안 돼요. 지원은 단호하게 잘랐다. 우리가 가족이었을 때 당신은 나 대신 집안을 택했어요. 하는서 씨를 택했고 회사를 택했어요.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나 정말 후회해. 진심으로. 저도 후회했어요. 6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산 것. 당신을 믿었던 것. 그 시댁 식구들한테 참았던 모든 시간들.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제 이름을 되찾았고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지원아. 전 이제 윤지원이에요. 루트고 루트랩 대표예요. 당신의 아내도 그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에요.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지원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 당신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건 진짜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잖아요. 회사 망하고 돈 없어지고 신세 망가졌으니까 그제야 후회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진짜로. 만약 회사가 잘 됐으면요? 하는서 씨랑 결혼해서 재벌 사위 됐으면요? 그래도 저한테 미안했을까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자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사는 걸로 해요. 당신은 당신대로, 저는 저대로요. 지원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6년 동안 매일 있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밥 차려줄 때, 당신 회사 걱정하며 밤새 시나리오 쓸 때,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할 때, 그때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돼줬으면 달랐을 거예요. 지원은 코트깃을 여미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저 갈게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지원아. 하지만 지원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검은 승용차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민재는 비에 젖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다. 오빠, 어디 갔다 와? 서영이 물었다. 지원이 만나고 왔어. 뭐? 그년을? 무슨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끝났어. 다 끝났어.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지원의 모습.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한편 지원은 루트랩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최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정리할 게 있었어요. 혹시 전 대표님? 네. 만나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지원은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유저들이 남긴 후기와 팬아트가 가득했다. 루트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히든 페이스 엔딩 보고 펑펑 울었어요. 주인공이 다시 일어서는 거 보면서 저도 힘냈습니다. 루트 앞으로도 오래오래 만들어주세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새 프로젝트 기획안이었다. 이번엔 복수도 과거도 아닌 순수하게 미래를 향한 이야기.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걷는 사람의 이야기. 창밖으로는 비가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다. 3년 후 루트랩은 국내 최고의 게임 스튜디오로 성장했다. 윤지원은 올해의 게임 디렉터로 선정됐고 해외 유명 게임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다. 시상식 무대 위 그녀는 트로피를 들고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모든 분들, 지금도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진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의 재능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세요.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같은 시각 어느 원룸에서 민재는 그 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작은 IT 회사에서 말단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 250만 원. 빚을 갚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도 병행했다. 화면 속 지원은 너무나 빛났다. 축하해, 넌 자격이 있어. 민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TV를 껐다. 과거는 이제 과거였다. 각자의 선택은 각자의 삶이 되었고 그 결과 또한 각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었다.